당시 경찰의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김상교 씨의 이야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상교 씨의 폭행 사건이 있었던 11월 24일. 그날 이후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교 씨는 체포 당일 하루에 있었던 일로 7가지 혐의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엔 클럽 관계자와 경찰 개인으로부터도 수많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지금 다 나열하기 제가 버닝썬 측을 폭행했다도 있었고, 경찰을 폭행했다도 있었고, 그리고 명예훼손, 그들에 대해서 알렸다 명예훼손이나, 그리고 경찰에서 그 경찰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그리고 버닝썬 업무 방해 혐의, 경찰 측에서 민원 넣었다 묻고 뒤에 한 10개 이렇게 넘게 했었어요. 그중 그를 가장 괴롭게 한 건 성추행 고소였는데요. 폭행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약 한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소인인 A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바로 다음 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해 성추행 혐의를 포착한 첫 번째 장면입니다. 형광색 옷을 입은 여성이 A씨, 그 뒤에 물병을 들고 앉아있는 남성이 상교씨입니다. A씨는 상교씨가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며 허리 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교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제가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바로 옆 칸이 저희가 그 촬영팀 동료들이 잡은 저희 테이블이었어요. 팔을 이렇게 앞뒤로 흔드니까 얼굴에 팔이 닿아요. 영상 보면 먼저 저보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부딪힌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게 다예요. 닿지 마세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상교 씨는 귀가를 위해 출입구를 향해 나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 A씨는 자신이 자리를 이동하자 상교 씨가 자신을 따라와 A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안듯이 만졌다고 진술했는데요. 상교 씨가 A씨와 일행이 있는 그 지점을 지나는 순간 멈춰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A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왜 하필 그 자리에 멈춰선 걸까요? 나가는 길이 그 DJ 부스를 지나서 나가야 하는 이제 열려있던 유일한 통로였던 거고, 그래서 저는 글로 나가는 중이었었죠. 남자가 먼저 제 길을 막았고, 그게 저는 여자한테 손을 뻗으면서 저를 막은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기분 나빠서 뭐야 이렇게 했어요. 이 장면에 대해 영상 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을 때 당시에 피해자의 팔 또는 허리를 감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고개를 돌렸을 때 다행히도 이 중간 사이에 사람이 없어서 허리가 보여요, 피해자의. 허리하고 약간 우측 옆구리 정도. 근데 이 부분에는 사람의 손으로 볼 수 있는, 팔이라고 볼 수 있는 피사체는 식별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닿을 수는 있겠으나 감싸 안을 정도의 신체 접촉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찰청 영상 분석 결과입니다. 팔이 A씨의 허리에 근접하는 장면은 보이지만 접촉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김상규가 맞은 상태에서 본인이 신고한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죠. 본인이 강제추행을 한 상태에서 누군가에 맞았다고 하면 내가 이걸 신고했을 때 혹시 강제추행이 드러날까 싶어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죠. 그게 상식이긴 해요. 추행한 쪽이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A씨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교씨. 장씨에게 끌려나간 후 폭행을 당하는데요. 앞서 봤던 그 폭행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상교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장씨는 사건 당일 폭행 관련 수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취객이 손님과 다투는 걸 봤다고만 진술했을 뿐 성추행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A씨가 성추행 고소를 한 후 3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장씨는 성추행을 목격했고 그래서 때렸다고 진술을 바꿉니다. 당시 클럽 내부 영상입니다. 그는 상규씨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보며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장면을 목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추행 고소를 한 또 다른 여성 B씨. 상교 씨의 물병을 가져다 먹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B 씨는 버닝썬에서 중국인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녀는 상교 씨를 폭행한 장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고소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버닝썬 수사가 마약 수사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마약 인정하시나요? 저 윗선에서 대입된 거 있습니까? 본인은 마약 성추행 수사 도중 B씨는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됐고 버닝썬의 마약 공급책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손님들 위주로 판매를 하는 MD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약을 유통하고 직접 흡입을 한다는 걸로. 그런데 새로운 피해자 C씨가 나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B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시점에 새로운 성추행 피해자 C씨가 등장한 겁니다. 경찰은 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에는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C씨도 역시 장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와 C씨 두 여성 모두 장 씨의 지인인 겁니다. 게다가 장 씨는 3명의 여성 외에도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최초 성추행 고소인인 A씨 또한 버닝썬 대표와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라고 합니다. A씨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친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하고 다른 운영진들도 몇 명 있잖아요. 그렇게 친분이 있어요. 그렇게 뭐 경찰정보에 그런 성격이 안 돼요. 그리고 뭐 고소하거나 이런 건 아마 귀찮아서라도 안 하는 게 없는데 그분들이랑 다 친분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경찰의 수사는 성추행 수사로 확대됐고 약 석 달이 넘게 성추행 피해 여성 찾기가 계속됐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20점까지도 계속 CCTV 보면서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럴 일일까요? 폭행당해서 신고해서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폭행의 피해자가 무슨 혐의가 없을까?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CCTV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정밀 분석했다고 나오네요. 정밀 분석하면서까지 얘가 뭐 더 잘못한 거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경찰은 상교 씨가 다수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이고 강제추행 혐의를 CCTV를 통해 확인한 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당시에 김상교한테 아무도 항의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김상규가 한 10분 동안 5명을 추행했고 그 추행의 내용이 가슴을 만지거나 뭐 그 정도로 누가 봐도 추행인 상황인데 왜 아무도 신고를 안 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좀 이상하다. 김상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공권력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해야 될 수사는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버닝썬과 관련된 기타 다른 수사는 안 하고 김상규 수사만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식인 것 같고. 버닝썬 사태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까지 간 성추행 사건은 2명의 여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최초 고소인 A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클럽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5년이 지난 지금 상규 씨는 성추행범이 돼 있습니다. 네. 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이 얘기한, 진짜. 진짜 집 같다. 그냥 진짜 힘들어요. 힘들고 진짜 그런 걸 겪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았다 생각하는데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그건 진짜 그냥 지옥문 앞에 매일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상규 씨 사건 발생 1년 전 강남의 다른 클럽에서도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CCTV가 없다는 이유로 미제 사건으로 처리했지만 버닝썬 게이트로 재수사를 하자 강남경찰서가 사건 당시에 이미 CCTV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때서야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CCTV는 범죄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은 CCTV 열람조차 하지 않아서 미제에 빠지고 또 어떤 사건은 경찰이 누군가의 성추행 여부를 파헤치기 위해서 반복해서 열람합니다. 물론 경찰이 수사를 꼼꼼하게 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하지만 경찰의 독직 폭행 의혹을 제기한 김상규 씨의 성추행 수사가 이례적으로 진행된 점에서 과연 공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경찰이 김상규 씨를 수사했던 잣대대로 경찰 조직의 비리, 유착 의혹을 들여다봤는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